미국 정보기관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이스라엘이 이란과 미국 간의 합의를 완전히 무산시키기 위해 대규모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의 가을 선거를 앞두고 강한 정치적 압박을 받으면서 트럼프가 승리를 선언하지 못하도록 어떤 일이든 할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아직 이란과의 합의가 없는데도 이미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이 시기에 트럼프의 특사들은 이번에는 일요일로 예정된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 스위스로 향했습니다. 한편 오늘 이란 군사지휘부는 이미 공식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선박 운항에 대해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테헤란은 여러 이유를 들었고 그중 하나가 이 조치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의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는 의혹과 미국이 전쟁 중단을 위한 예비 합의의 첫 번째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 이유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조항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으로 트럼프가 강하게 비판받는 이유입니다. 이 조항은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지금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것은 미국에게 굴욕적인 합의이며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 최악의 거래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본인의 말입니다. 물론 2015년에 바락 오바마가 이란과 합의를 체결했을 때 한 말이죠. 그 합의에 따르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감독하에 제한하는 조건으로 이전에 이슬람공화국 이란에 부과됐던 서방의 제재가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 말은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현재 거래를 설명하는데도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조차도 비록 나쁘다고 할지라도 역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를 무산시키려 했다고 이스라엘의 소행으로 돌려집니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트럼프의 이란과의 최종 평화 합의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정보에 따르면 가을 선거를 앞두고 강한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된 그는 레바논에서 미국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을 계속할 의도가 있다고 정보기관들은 전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전투행위에 서명할 수는 없지만 중대한 조치를 경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이 아니면 그는 이번 가을 이스라엘 선거에서 그냥 패배할 것입니다. 정보 보고서는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의 정치적 생존이 이스라엘 대중에게 보여질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 중 한 명에 따르면 인용 전투 중단이나 레바논에서의 대규모 철군과 같은 조치는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의 개인적인 패배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메모랜덤의 조건들이 예루살렘의 관점에서 미국의 테헤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전략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은 이미 동맹국들과 행정부에 긴장 상황을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6월에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과 베냐민 네타냐후 사이에 레바논 문제에 대해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고 직접적으로 밝혔고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인용하자면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우크라이나에 중대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경고했으며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에게도 경고했습니다. сносит целые районы на юге Ливана. 경고하며 이는 슬램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Белый дом уже дал понять, что не потерпит. 미국 정보기관들은 행정부에 경고했습니다. 미국 부통령 제이 웬스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의 말을 인용해 이 사보타주는 이제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부통령 제이디 웬스는 전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스라엘에 공감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원수이며 미국 대통령은 초강대국의 수장이다. 제가 이스라엘 정부였다면 마지막 동맹국 장관을 공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경고합니다. 남아있는 유일한 강력한 동맹국을 공격하지 말라고요. 여기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교훈이 필요합니다. 그는 매우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요 경쟁자인 이란 정권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행정부의 지원까지 받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완전히 철수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 군대와 헤즈볼라 간의 교전이 재개될 가능성은 거의 확실합니다. 이것은 결국 미국과 이란 사이에 평화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겐 큰 문제입니다. 새로운 합의에서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동결되거나 제한된 이란의 자금과 자산에 완전한 접근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인용하자면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의 재건과 경제 발전을 위해 최소 3천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양해각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사실상 배상금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이 바로 배상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란의 의무는 이에 비해 최소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60일 동안 시험적으로 무료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이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핵 프로그램의 운명에 관해서는 문서에 명시된 유일한 선택지는 인용하자면 현장에서 감시하에 물질의 농축 수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란은 다시 한번 핵무기를 만들 의도가 없다고 확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언을 반복하려고 지역 전쟁을 시작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가 무엇을 이뤘는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의사의 프로그램도 이슬람 공화국이 테러 단체를 지원하는 것도 협정 본문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테헤란에 양보하며 이스라엘을 대신해 레바논에서도 군사행동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후는 즉시 미국과 이란의 합의는 이스라엘과는 상관없다고 발표했고 이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의 기분을 상당히 상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면 테헤란은 곧바로 스위스에서 금요일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협상 과정을 보이콧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협상은 결국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6월 20일 토요일에 이란 군사지휘부는 공식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선박 운항에 대해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테헤란은 여러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란 군사지휘부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의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추정되는 점과 미국이 전쟁 중단을 위한 예비 합의의 첫 번째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란 합동군 중앙사령부 하탐 아람비아의 성명 인용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선박 통행에 대해 폐쇄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는 적이 합의를 위반한 것에 대한 첫 번째 조치이며 만약 공격이 계속된다면 적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추가적인 조치들이 계획되고 실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채널 구독과 댓글 작성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 방송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패트리온과 텔레그램 플랫폼에서 피치인사이트라는 비공개 커뮤니티가 생겼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비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곳에서 어떤 주제든 함께 이야기하며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해드립니다. 그곳에서는 유료 구독자만을 위한 비공개 스트리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앞으로 다룰 방송 아이디어 같은 것도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저에게 개인적인 질문도 하실 수 있고 저는 반드시 여러분께 직접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란에 비공개 커뮤니티와 후원 플랫폼에 대한 모든 링크와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지원이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소셜미디어도 꼭 팔로우해주세요. 링크는 역시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곳에도 여기 유튜브에는 항상 올라오지 않는 자료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이 아직도 이 모든 것이 가짜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민주당의 모이고 모두 가짜뉴스라고 하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공식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발표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제 영상 아래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정말 놀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도 이미 그 자료들에 대한 링크를 올렸는데도 댓글에서는 너 다 거짓말이야 패치. 네가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해? 라고 하더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도 않았고 트럼프가 책상을 치자마자 모든 게 열렸다고 하더군요. 너는 이 영상 자체를 안 믿는 거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그리고 저는 이런 댓글들을 읽을 때 처음에는 미소가 지어졌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대놓고 말하는 거죠. 이란이 나와서, 이란 군인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이제 나는 여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는 해상 통로가 봉쇄됐다는 어떤 증거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란인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카타르와 함께 이란이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 동결된 수십억 달러의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최근에 체결된 임시 휴전 협정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또 다른 초기 재정적 인센티브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란은 동결된 자금의 일부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자금의 총액은 약 1,000억 달러로 추정되며 그중 60억 달러가 카타르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으로 카타르는 이란 중앙은행의 요청에 따라 식품, 의약품 및 기타 인도주의적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허용할 것입니다. 이 자금은 주로 해외에서 제재로 인해 동결된 자산, 즉 석유 판매로 얻은 현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다른 예비 자산을 다루는 데에도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동결된 이란 자금과 테헤란이 최대한 빨리 받기를 원하는 240억 달러의 동결 자산 중 첫 번째 분할금의 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도널드 트럼프의 양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겠네요. 하지만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첫째로 이것이 이란의 돈이라고 주장하며 뻔뻔하게 거짓말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 돈을 주는 건 미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카타르가 자기 계좌에서 돈을 빼서 주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많은 것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마흐무드 마드슈타바흐 아메나이는 6월 18일 목요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절박함에서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자신의 분노를 담은 소셜미디어 게시물로 대응하게 만든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절박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란이 절박해서 만난 것이다. 그들은 끝났다. 우리는 이 60일을 끝까지 해낼 것이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60일을 끝까지 해내겠다는 말은 트럼프가 이란이 이미 위반하고 있는 그 합의를 일방적으로라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체결된 합의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의 동결된 자산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해 합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 대표는 이란이 협상에 건설적으로 참여하는 한 자금이 계속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실패의 심각성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이란은 몇 달 동안 협상을 이어갈 수 있고 그동안 돈이 그들의 계좌로 점차 들어오게 됩니다. 즉, 미국인들은 이란이 협상 과정에 남아있는 한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그들의 자산 동결을 점차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란이 가능한 한 빨리 최종 평화 협정을 체결해야 할 동기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동기가 없어요. 어차피 돈이 계속 들어오니 급할 게 없죠. 이제 일요일에 트럼프 특사 비트코프와 쿠슈너가 이란과 협상을 위해 스위스로 가지만 이란 측은 협상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 이란 사이에 본격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났습니다. 세계 경제는 손실을 계산하고 정상 궤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유감스럽게도 지정학적 문제에 올해 2월 도널드 트럼프가 서둘러 보도했던 이란 국민의 운명은 잊혀졌습니다. 이제 누가 그걸 기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출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스위스에서 질문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이란은 이미 최종 합의에 도달했을까요? 제 생각에 이란이 완전한 합의에 서명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완전한 합의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란이 어떤 합의든 체결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몸 건강히 챙기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